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조업 클라우드에서의 AI 모델 성능 관리 방안을 발표하게 될 아시안 IDT AI 빅데이터 연구소의 안순홍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I 모델의 성능, 여기서 말씀드린 성능은 정확도,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데이터를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들 거냐까지를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논문들에서 주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그런 제조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델들이 실제로 운영 환경에 올라갔을 때 그 녀석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측정을 하고 그 녀석을 모니터링하고 재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한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진행은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 그 다음에 AI 모델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성능 저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주요 요구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요구사항별 성능 관리 방안과 마지막 요약으로 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C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제조업에서 좀 고민들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관리 표준 부재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이 좀 저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가 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변화 등의 리스크로 인해서 판매, 물류 채널의 운용이 좀 비효율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통한 서비스 전략이 부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나 AI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많은 기업들과 많은 연구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와 AI를 통해서 이제 기술 도움을 받게 되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을 해서 AI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능형 자동화를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 모델 분석 아니면 추론 추측과 관련된 모델들을 실제로 제조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예시 모델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지 보전 아니면 공정 최적화, 품질 검사 등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기의 장비의 센서나 아니면 데이터들로부터 공정 상태를 감지를 하고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조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각 데이터들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진단 예측을 통해서 각 공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모델에서 예지 보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산량에 대한 감소를 방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정 최적화에서는 이상 원인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생산 속도를 관리를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에서는 공정 이상의 제품, 상관관계를 탐색을 해서 정량적인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AI 모델, 분석 모델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구조로 시스템화하고 올리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센서 아니면 기계 정보에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PLC와 연동을 하거나 센서를 수집을 해서 데이터 표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단위별로 적재를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연계를 해서 수백 개의 분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모델들을 만들면 그 모델을 만든 거를 알고리즘화해서 각각의 위에 보이시는 파란색의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모델들은 이런 구조, 시스템 구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 가운데 있는 AI
분석 모델, 이런 분석 모델들이 점점 많아질 경우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석 모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런 분석 모델들에 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성능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점점 많아지는 이런 모델들을 동시에 어떻게 관제를 해서 관리를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AI 프로젝트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벌써 수년간 계속 진행되어 왔고 많은 프로젝트화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장 자동화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런 이유들을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사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당사나 저희 연구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SI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저희는 2가지 정도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개발된 AI 모델의 성능은 그 성능이 쭉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운영 중에 올라가 있는 그런 AI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AI 모델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는 성능 측정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개발된 모델의 성능이 유지되지 않는다. 모델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는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징들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나 속성이 변화되는 습성값을 최초 개발된 모델에 정확하게 다시 반영되지 못하면 그 모델의 성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 품질 자체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은 AI 모델의 성능 유지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각각의 센서나 아니면 장비들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의 속성이나 데이터의 특성이 변형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 개발된 모델에 이런 각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징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 AI 모델의 성능, 정확도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영상을 통한 타이어의 품질을 검사하는 모델에서 최초 개발된 모델에서는 각각의 이런 디펙 1부터 4번까지를 정확하게 뽑아내서 디펙이 있다라고 뽑아주는 AI 모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속성이나 특징이 모델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정확하게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실시간으로 AI 모델의 성능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AI라는 모델을 만들고 입력값을 통해서 결과 여기서 예측된 결과가 중요한데 AI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예측된 결과입니다. 이 예측된 결과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정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답지가 아닌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답지인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냐? 시간이 흐른 뒤에 정답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AI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AI 모델에 대한 성능을 실질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테이킹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모델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게 비단 우리나라
혹은 특정 프로젝트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서프라임 당시에 실제로 대출을 심사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해줬었는데, 최초의 그 모델을 만들 때 사용됐던 학습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특성과 속성, 그다음 피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심사 모델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원래 대출을 해줄 때 되게 타이트하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루즈하게 대출을 해줘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런 거를 외국에서는 지금 모델 리스크라는 명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레포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 성능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예측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레포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 혹은 컨셉 드리프트는 뭐냐면 그 AI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 측정 지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드리프트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금융권인데요. 작년 8월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5대 금융기관, 그 다음에 5대 금융협회입니다. 이 10개의 기관과 협회를 합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보도자료에서 AI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활용 안내 지침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에서는 AI와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거나 만들 경우에는 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를 무조건 준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침서 안에는 AI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 관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모델에 대한 성능 측정 평가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황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을 한 부분이고요. 실제 노란색 부분은 리얼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을 받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이런 각각의 입력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입력 모델과 트레이닝 모델의 그런 분포 차이 측정을 통해서 모델에 지금 이상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 모델의 성능이 우측 하단을 보시면 모델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 스레시홀드를 정확하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스레시홀드에 맞춰서 각각의 재학습을 하면 모델의 성능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더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와 학습에 사용되는 모델과 실제로 녹색으로 리얼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리얼로 만들어지는 모델의 그런 분포 특성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구나, AI 모델의 정확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입력 분포만으로도 성능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부분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이 실제 유용하냐라고 해서 검증을 했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생산기업 데이터 한 200만 건, 그리고 한 150개 되는 컬럼, 그리고 81개에 대한 피처를 통해서 실제 분석 모델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능 측정값, 드리프트라고 하는 성능 측정값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성능에 대한 측정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 그래프가 우하향을 그리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하향을 그리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져 있고, 밑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도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 상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의 성능 측정을 하는 그 드리프트라는 측정값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실제 모델의 성능도 우하향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주기 단위로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라인 그 스레시홀드 값을 기준으로 재학습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성능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 성능 관리를 하기 위한 주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요구 항목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은 SI나 아니면 분석 과제 아니면은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어떤 요구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델에 대한 성능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비종속성입니다. 모델이 어떤 알고리즘 혹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되어 있더라도 그 모델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 신뢰도를 측정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재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많아지는 모델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쉬운 구성입니다. 어떻게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 했을 때 이 구성하는 게 뭐 몇 달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개월이 걸리면 사실 실제 운영이라던가 시스템에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 몇 주 아니 며칠 만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델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신규 시스템으로만 도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에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 대한 성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기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과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모델은 다양한 분석 모델들이 있고 이 다양한 분석 모델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모델의 성능의 변화가 있는지, 모델에 대한 성능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이 각각의 그 박스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델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델을 타고 들어갔을 때 각각의 모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모델의 성능에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피처, 그러니까 어떤 값에 문제가 있고 그 피처의 어떤 특징들이 변화에 의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지, 모델의 정확도라든가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어떤 모델을 만들거나 그 모델에 대해서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모델을 만든 D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없다고 하면 그 모델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그 모델에서 나오는 품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보여주냐,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운영에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모델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운영자, 관리자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모델의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성능이 떨어지는 시점에 어떤 임계치 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 임계값에 대한 계산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모델을 개발했던 분들이 본인들의 노하우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델을 측정하는 측정 수치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진을 뭐 10%, 5%를 줘서 그 임계값에 다다랐을 때 모델의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만약 이 모델을 직접 개발한 분이 없거나 아니면 거버닝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델에 대한 성능 관리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저 임계값을 어떻게 최저값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동으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실제로는 운영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델에 대한 성능 관리를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고 알려만 준다면 AI도 서비스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성능이 안 좋아지거나 모델의 성능에 위험이 있다라고 됐을 때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관리자, 운영자, 담당자한테 얼럿을 주고 재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학습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학습을 한다고 해서 모델의 성능이 무조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어떻게 거버닝을 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모델 관리를 할 거냐, 이 중에서 학습한 모델 중에 최적의 성능을 내는 모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델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배포를 할 거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 모델을 쉽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배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구도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리자면 실제로 AI 모델과 관련돼서 제조업에서 올라오는 그런 각각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AI 모델에 대한 그 성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능이 저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정량적으로 확인된 성능에 대해서 최적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는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저하를 사전에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 모델에 대한 항상성, 성능에 대한 항상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부분과 측정된 모델을 가지고 저장을 하고 거버닝을 해서 어떻게 관리자나 운영자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관리가 된 그런 모델의 성능이 실제로 재학습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고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AI 모델을 얼만큼 정확도를 높이게끔 개발할 거냐에 포커스를 했다면 그 포커스한 이후에 실제로 이게 운영에 올라가서 운영에서 실제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재학습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학습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거버닝적인 부분, 프로세스적인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